안녕하십니까. 저 수원여자대학교 전 교육과정 혁신센터장 최현정입니다. 오늘 저희 대학, 근데 아까 박수 치시려다가 멈칫하셨던 것 같은데. 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워주시면. 식사하고 나시니까 너무 또 좀 피곤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손 한번 움직이시라고 말씀 다시 드렸고요. 오늘 저희 대학에서 발표할 주제는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많은 이제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할 때 모듈형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으실 것 같고, 저희 대학에서도 요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그 관련한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발 배경과 그리고 개발 사례 또 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학의 교육의 어떤 혁신 지원 사업의 교육 혁신의 어떤 모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제시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런 어떤 경계 없는 교육 혁신 또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유연한 학사 체제 또 융합 교육 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과제들을 수립하고 또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에서도 가장 많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연, 경계 없는, 그다음에 융합 이런 키워드들이 교육혁신 주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들이 실제 대학에서 운영이 되어질 때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고민들까지도 오늘 함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합과 어떤 유연 학사 제도를 기초로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 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어떤 키워드는 소단위 융합 전공과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 주제로 삼고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은 거의 전 학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도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어떤 시도 또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 융합 전공이 2022년부터 기본적인 어떤 체계를 그러니까 마련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24년에 이것이 이어져서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또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공 트랙이라든지 연관 트랙이라든지 융합 트랙이라든지 산학 트랙 이런 트랙과 모듈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단위 융합 전공 배경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교무처장님께서도 워낙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가지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셨었는데, 소단위 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할 때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2022년에 어떤 지침, 기본적인 지침 또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23년에 처음에는 두 개의 어떤 트랙들이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 29개 과정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에게는 저 위에 보다시피 그 소단위 융합 트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지침서가 신입생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이, 사실은 30개도 넘는 과정이 열렸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기란 학과 간의 어떤 시간표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본 교육과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도 탈락하는, 중도에 하다가 포기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2022년부터 24년까지의 이 소단위 융합 전공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 전문대학 이 상황 안에서 학생들이 좀 더 융합적인 어떤 교육과정을 조금 더 잘 접할 수 있고 또 중도 탈락을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4년 그 초반에 이제 전공 어떤 교육과정 안에서의 융합, 또 1인 1융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다가 모듈형, 트랙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요즘 많은 대학들이 또 시도하고 계신, 또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교육과정으로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과정의 이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목적은 아마 오늘 뭐 교육혁신의 뭐 많은 내용 안에서도 담고 있는 뭐 융복합적인 사고라든지 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전공 역량의 다양한 그 전공 외에도 학생들의 수요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 더 교육형 그런 모듈형 교육과정을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을 해서 학생들의 좀 수요에 맞게 또 어떤 경계를 넘나들고 유연한 학사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진짜로 어떤 그 혁신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처음엔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혁신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다양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육이 아닌 조금 더 새로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목적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원여대는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학과의 목표라든지 뭐 이런 기존 체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게 좀 글씨가 좀 흐려서 제가 조금 크게 넣어갖고 왔는데 기존의 교육과정을 너무 많이 흐트르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저희가 이제 에디 모형으로 갖고 있었던 전공 역량, 저희가 이제 처음에 NCS 교육 체제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또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어떤 매뉴얼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루어져 왔던 체계 안에서 그 체계 안에서 가장 핵심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2024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전공 역량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체계화이고 학과 간에 조금 더 우리 학교만의 모델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 전공 역량 검증이라는 5번의 설계 파트에서의 한 파트가 추가가 되어져서 2024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이 8단계가 추가된 겁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의 흐름 안에서 8단계를 추가해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안에 모듈 구성, 또 그 다음에 모듈형 교육과정의 트랙 구성, 또 융합 트랙 교육과정, 모듈 기반 교과목 구성이라고 하는 목차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오늘 매뉴얼을 다 담아오지는 않았지만 기본 목차 안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매뉴얼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그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샵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한 매뉴얼이 개발된 거를 가지고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공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모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수원여대는 7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대 핵심 역량은 수원여대 학생들이 누구나 다 체화되어야 될 공통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여자대학교의 전공 역량, 학과마다 이제 전공 역량, 사실은 저희 대학이 그 전까지 직무 역량이라는 용어를 써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전공 역량이라고 하는 전공 역량에 대한 조금 더 수원여대만의 어떤 체인지 모델링을 구축을 하면서 전공 역량이라는 용어로 전체 통일을 하고 또 이 전공 역량 안에서 이 체인지 모델에 맞게 각각의 그 학과만의 조금 더 타대학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전공 역량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출된 전공 역량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계성이라든지 또 교과목의 도출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검증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뭐 교육과정 개발하고 계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발에서 이게 사실 교육과정 개발을 모듈형으로 개발한다라고 이제 처음에 학과 교수님들께 이렇게 딱 모아놓고 처음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게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무엇인지, 이게 이 필요성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이거 뭐 NCS처럼 하다가 또 이것도 금방 또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뭐 특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적은 안내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고요. 또 저희 대학에서는 협의체라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제 회의체가 있는데 그 학과장님 회의체라든지 이럴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 과정이 왜 필요한지, 각각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 매뉴얼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포인트 주안점을 두고 하셔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우선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 과정의 어떤 개요로 저희가 이제 직무에 필요한 어떤 최소 단위의 역량을 어떤 모듈로 묻고, 그 모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블럭의 개념으로, 사실 저희 학교는 2024년에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이제 이것이 2025, 26, 27 어떤 단순 1, 2년에 걸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학생 설계라든지 모든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나아갈 건데, 아직 2024년에 이제 이 개발 단계 안에서의 이 모듈과 트랙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묶은 것들을 모듈이라고 하고, 트랙은 어떤 모듈로 구성된 직업군, 또 어떤 직무로 체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학문의 단위를 우리가 트랙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 과정의 개념을 창의융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 또 그 다음에 역량 중심으로 모듈 단위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저희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듈과 트랙의 개념을 가지고 갔고요. 매뉴얼에 뭐 다른 매뉴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기존의 많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의 어떤 빈칸 여러 가지 예시 자료들을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양식 안에 좀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듈을 묻고 트랙을 묻고 그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 제과제빵과하고 호텔 외식 조리과에서 했던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공 트랙이라든지 연관 트랙이라든지, 그건 이따가 제가 다음 PPT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의미를 하고 있고, 또 트랙은 대문자 A, 그 다음에 모듈은 소문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트랙은 대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모듈은 소문자 알파벳,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켰고, 또 이것이 이제 개발이 이제 완료되는 학과들 것들을 다 교과목들도 A, 대문자 A, 소문자 A 다시 1. 그래서 각 교과목마다 이제 번호 체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교과목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지원의 어떤 뭐 절차라든지 지원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개발이 이제 가장 우선시, 가장 오랜 시간을 걸리고, 또 매뉴얼 개발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다 개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워크샵을 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아까 여기 저희 모듈형 교육과정 안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융합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과 교수님들한테 융합 교육 과정이 왜 필요하고, 또 저희가 소단위 융합 전공을 실시했을 때의 어려움, 또 그것이 애들이 이수율이 낮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모든 그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학과들의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융합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두었습니다. 모든 과들이 다 융합으로 이렇게 전공 간의 융합을, 예를 들어 반려동물하고 호텔 외식조리과가 이제 만나서 융합을 해서 교육과정을 지금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플러스 X, X는 어떤 특정하지 않은 어떤 여러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I 플러스 뭐 패션, AI 플러스 뭐 유아교육, AI 플러스 반려, 뭐 이런 식으로 AI와의 융합, 또 혹은 타 전공과의 융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간에 AI 융합을 선택하신 과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공 간에 여러 가지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타전공 간의 아예 융합을 아예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개 전공 간의 융합이 이루어져서 실제 각각의 교육과정 안에 정규 교육과정 안에 융합이 아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으로 연결될 때에 그 씨앗이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선택권과 어떤 전공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이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AI 플러스 융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AI 플러스 융합에 대한 개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설명드리고 이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또 학과 특성상 또 AI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적극적이고, 실제로 개발된 교과목을 봤을 때 AI와 관련된 굉장히 다른 도전과 어떤 시도, 우리가 교과목을 개발하다 보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좀 교과목들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이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타전공과의 융합, 그다음에 AI 융합을 통해서 교과목이 굉장히 새롭고, 또 요즘 학생들의 그 어떤 니즈에 맞는 그런 교과목이 개발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학교 이제 교육과정 개발을 이번에 18개 학과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실 원래 교육과정 개발은 어떤 개발 주기가 도래한다던가 법령이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에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저희 교육 계열과 보건 계열을 뺀 전 학과가 동시에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과, 성인학습자 2과가 있어서 총 18개 학과의 어떤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거 개발을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과 교수님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또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워크샵이 우선 대집단 워크샵, 이거를 설명회가 제가 직접 주도하는 설명회가 총 4번의 워크샵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외부 자문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문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 다음에 특강, 이 관련해서 모듈형 교육과정이 뭔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공을 들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소그룹 워크샵입니다. 굉장히 작은 그룹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뭐 반려하고 호텔이다, 그럼 반려하고 호텔 교수님들을 모셔다 놓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 안에 센터가 같이 참여해서 논의 과정을 같이 듣고, 이게 어떤 걸로 방향성을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논의와 피드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그러니까 2024년에 만난 횟수를 이번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33번의 어떤 이 회의체가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의체, 모든 교수님들이 33번에 오신 건 아니지만 저희 부서 차원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만남의 공식적인 기한 처리된 횟수가 3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33번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오가면서 되게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매뉴얼이 좀 보완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협의체와 워크숍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성과는 시간이 꺼져서 꺼진 줄 알았어요. 성과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학사제도위원회의 가장 큰 테마로 잡고 있었던 부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육과정 개발과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혁신의 가장 밑거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2025년, 26년, 27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획기적이고 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과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융합입니다. 그래서 1인 1 융합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융합 전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학과 주도적인 사업과 또 아까 소개해드린 소단위 융합 교육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33개나 개설되었던 그 사업들을 이제 학과 교육과정 안으로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또 대학 주도의 어떤 소단위 융합 전공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거,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거, 이거는 교육과정 바깥에서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이수 체계를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떤 AI 융합이든 전공 간의 융합이든 다양한 전공에 대한 융합에 대한 어떤 추진을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전공 이수 체계. 사실 전문대학에서 저희 대학에서도 이 다전공 이수 체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 실행되기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러한 기본 교육과정 안에 융합이 포함됨으로써 그 학생이 이제 다른 전공 가서 몇 개의 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까지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은 다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학생 자율 설계 전공 뭐 이런 체계도로 해서 다전공 이수 체계를 기본을 이제 체계를 좀 마련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전공 졸업 학점을 좀 줄여서 학생들이 그 학과의 졸업 학점을 원래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낮췄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과에 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규정상의 이런 지침까지도 다 보완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AA 교수제가 함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AA 교수제가 운영이 됐고 2025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게 AA 교수제라든지 JA 교수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뭐 기본 꼭지가 뭐 학사제도의 정말 혁신,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제도의 혁신이라든지 전공 교육에 대한 인식, 뭐 여러 가지 그 교수님들이 갖고 있었던 졸업 학점 줄이는 거 그거 하나도 결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혁신이 가장 큰 어떤 성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융합에 대한 이해도. 이게 왜 융합을 해야 하는가, 또 학생들이 융합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또 좋은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함께 있었고요. 또 이후로는 이제 이제 자유모집 학생들 들어오고 또 일반 학과 학생들의 어떤 설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대학의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여대에서 그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고 또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모듈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거의 정의에 대해서 역량 단위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데 이게 이제 조리 분야나 이런 쪽은 이제 NCS가 도출돼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능력 단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능력 단위와 역량 단위가 동일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능력 단위가 곧 역량 단위라고 하면은 역량 단위에는 이제 능력 단위 안에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먼트들이 다 구성돼서 능력 단위를 구성을 하는데 그 구조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도 NCS 체계에서는 능력 단위, 그다음에 능력 단위 뭐 요소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되면서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저희는 능력 단위가 아니라 이제 직무 역량, 또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가 아니라 하위 역량이라는 용어로 개념이 바뀌어서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NCS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 능력 단위와 이 모듈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르다기보다는 능력 단위보다는 더 쪼개진 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의 어떤 그 작은 교과목들의 묶음이고 그 묶음에 대한 네이밍을 붙인 게 하나의 모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듈과 모듈이 만나서 어떤 하나의 직업군을 이루면 그것이 트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NCS를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이 능력 단위와 요 어떤 모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이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과목으로 한 3-4과목의 묶음이 묶어진다면 능력 단위와 교과목이 같아도 되고
다른 그거 능력단위랑 굳이 결부지어서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과 교수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아까 죄송한데 그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 과정이 지금 18개 과정이 올해 다 단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올해 네. 다 종료가 된 건가요? 네. 아, 그 학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셨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 저희도 아까 제가 방법은 제가 아까 33번을 만났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33번에 이제 이게 사실 저희 학교 대학에서는 대부분 한 3-4개의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과 뭐 개발 주기가 도래했다든지 뭐 특별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하는데 이번에 모듈형 교육과정을 18개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의 어떤 다전공 이수 체계도를 뭔가 더 추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졸업 학점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교과목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옛날 그 NCS 때의 교과목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면서 요즘 트렌드에는 조금 안 맞는 교과목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융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동시에 이루어지게 있었는데 사실 어려움은 컸습니다. 아까 제가 어려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만나서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중그룹이든 1대1이든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또 도움 부탁드리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좀 거듭되는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금은 처음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새로운 교과목들을 특히 AI 교과목 이렇게 개발되고 이런 과들은 굉장히 또 요즘 좋게 또 평가하시고 또 이 18건의 교육과정 개발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연료를 얻은 것 같은 뭔가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모든 과들을 한꺼번에 교육과정을 봤더니 편차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까 체인지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잠깐 제가 오늘은 모듈형 말씀드리라고 조금 더 짧게 얘기했지만 체인지 모형 안에 모든 교육과정 안에 이렇게 좀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좀 더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